ISA라고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일단 개설은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계좌 개설은 많은 분들이 해두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계좌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좋다는 ISA 계좌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지 오늘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삼성자산운용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이동우 수석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좋은 상품들은 잘 찾아다니고 많이 따져보거든요. 그렇지만 계좌의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제 혜택을 가진 계좌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ISA의 장점이 바로 강력한 절세 혜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 ISA 계좌를 계속 개설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올해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일단 500만 계좌를 돌파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2021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에 3년 만에 439만 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ISA는 그럼 중개형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 통틀어서 이 전체 ISA 계좌 내의 상품 활용도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약 46%,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되는 정도죠. 네, 네. 이 정도가 예적금과 같은 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아.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제 혜택을 좀 극대화시키려면은 사실 예적금만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쉽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1년 전에는 60%에 육박했던 예적금 가입 비중이 지금은 46%까지 낮아진 거니까 뭐 그만큼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중개형 ISA 계좌가 있습니다. 네, 이 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이후에 가입자 수를 보시면 이 월등하게 다른 ISA 유형보다 이 중개형 ISA 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 예적금 가입 비중은 9.6%에 불과하죠.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양한 어떤 투자처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중개형 ISA를 통해서 이 ISA 최초 도입 시의 목적이었던 이 서민분들의 자산 형성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이 두 가지 목표가 좀 달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중개형 ISA를 보시면 이 절세 측면에서 강력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이제 ETF의 투자 비율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29%의 자산이 ETF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점점 더 중개형 ISA 계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ETF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반갑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중개형 ISA 계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ISA 계좌라는 거는 이 가입자가 하나의 계좌로 그 안에서 ETF라든지 예금, 펀드, ELS와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일컫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ISA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현재로서는 인당 전 금융권 통틀어서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개형 ISA 계좌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일임형, 신탁형 ISA와는 좀 다르게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ETF 거래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국내 상장된 주식까지도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좀 폭넓게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중개형 ISA 내에서는 이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혜택이 또 많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과세,
그리고 저율 분리과세, 마지막으로 손익통산 이렇게. 손익통산을 좀 어려워하시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비과세는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 및 배당 소득의 15.4%를 이제 세금으로 이제 떼고 네. 이제 저희가 받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형 기준으로는 순수익의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기준으로는 순수익의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비과세 혜택을 네. 오롯이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다만 참고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사실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어차피 비과세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굳이 중개형 ISA 내에서 국내 주식형 ETF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에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ETF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도 사실은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손실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손익통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반 계좌보다 어떤 경우에도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네. 유리한 것은 맞고요. 다만 그 혜택을 좀 더 극대화시키시기에는 어떤 해외 투자, 그리고 어떤 월 배당 이런 것들을 받는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네, 이렇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일반 과세처럼,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고 9.9%라고 하는 저율의 분리과세만 이제 부과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약 5% 정도 절세 예. 혜택이 있겠네요. 네, 차이가 네. 있죠.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이 ISA 절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이라고 하면 계좌 내에 어떤 손실과 이익을 통으로 다 합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A 상품에서 한 600만 원을 벌고 네. B 상품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라고 네. 하면 손익을 합산하면 플러스 300만 원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그 300만 원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200만 원이 이제 비과세 공제를 먼저 하고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의 순수익에 대해서 이제 9.9%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를 네. 적용하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익통산은 만기 시점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고스란히 또 다른 상품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일반 계좌와는 차별화되는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장점이 많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또 장점이 많은 중개형 ISA 계좌도 약간 제약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의무 가입 기간인데요. 이 계좌를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의무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이 계좌를 보유하셔야 됩니다. 3년. 예. 네. 그리고 그 3년이 지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점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5년 그렇습니다. 최대 1억 예, 이렇게. 5년에 네. 최대 1억, 최대 납입 한도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당해년도의 미불입 한도는 다음 해로 2월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000만 원만 넣었다 그러면은 그 이듬해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그렇군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납입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중도 인출이 사실 가능합니다. 네. 그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제 중도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월배당 투자를 해서 그 배당금을 내가 그 매번 용돈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월배당금의 납입 원금을 초과할 일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다 인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인출한 금액만큼은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네.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출은 할 수 있지만 원금에 한해서 네. 납입 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하는 것은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 이 계좌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훨씬 더 커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ISA 계좌 만기가 도래할 때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를 위한 꿀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꿀팁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만기가 돼서 자금을 찾을 때 또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네, ISA 계좌에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자금을 평소에 많이들 갖고 계시는 연금 계좌,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혹은 IRP 계좌 네네.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이체를 하시게 되면 네, 요걸 이제 중개형 ISA 전환 금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이 전환 금액의 10%만큼 네.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세액 공제가 매년 최대 900만 맞습니다. 원이거든요. 900만 원이죠. 예, 근데 요 ISA 전환 금액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900만 원인데 그 해에는 세액 공제를 1,200만 원까지 받으실 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환 금액이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네, 그 3천만 원의 10% 이게 딱 3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만큼은 이제 900만 원에 합산해서 네. 세액 공제를 받으시고요. 어, 그럼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으시진 못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IRP에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1,800만 원보다 더 납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ISA 계좌에서의 전환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꿀팁을 정말 활용해 주시면 이 ISA 계좌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절세 혜택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ISA 계좌 만기 금액을 뭐 연금 계좌로 넘길 때 일부만 넘길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전액 다 넘겨야 되나요? 일부만 넘기셔도 되고요. 원하는 금액만큼만 원하는 넘기시고 금액만큼만.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꿀팁이 있었는데 꿀팁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투자를 위해서 만드는 계좌이니까 투자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네. 중개형 ISA 계좌로 ETF를 투자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매니저님의 고견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실 때 과세가 되는 상품들을 네, 이 ISA 계좌에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두 가지 이제 상품 전략은 해외 투자 그리고 월배당으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 미국에 상장된,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된 ETF의 거래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QQQ 같은 종목을 살 수는 네, 없는 살 거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 해외 주식도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라든지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의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 그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계좌를 해외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월배당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제 보통 분배금에 대해서 일반 계좌는 15.4% 원천 징수가 되는데 이 ISA 계좌 내에서는 사후 손익 통산이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스란히 다른 상품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ISA 계좌 해지 시점까지는 이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배금 재투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배당 투자도 메리트가 있고 해외 상장된 국내 ETF 투자하는 데도 메리트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중개형 ISA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만드신 가이드북에서는 ETF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도 오늘 구독자분들께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중개형 ISA의 A부터 Z까지 정말 제도에서부터 상품까지 모든 것을 담은 코덱스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개형 ISA의 세 가지 혜택,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손익통산에 기반을 해서 이 혜택들을 좀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월배당 추구형인데요. 월배당이라 쓰고 과세 이연이라 읽습니다. 월배당을 극대화시켜서 배당금을 찾아서 쓰거나 또 다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장 이후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코덱스 타겟 프리미엄 3종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ETF의 이름을 보면 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 그리고 추구하는 연 배당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타겟 프리미엄 ETF는 이 기초 자산의 상승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수취한 프리미엄으로 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이 적용되는 방식. 네, 맞습니다. 예. 상품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미국 기업 중에서 10년 이상 네. 배당금을 늘려온 100개 기업을 기초 자산으로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ETF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은 잘 아시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AI를 주도하는 테크 기업 10종목을 네.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방표에 보여드리는 3개 상품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가장 높은 ETF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인데요. 네, 네.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사실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이제 월배당까지 받으면서 금리 인하 시에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는 성장주, 하나는 배당주, 하나는 또 채권, 이렇게 네. 좀 자산 배분의 효과를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월배당 포트폴리오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분들도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밸런스 추구형. 밸런스. 네, 예. 네. 나는 월배당도 물론 좋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들께 일단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무난하게 이제 시작해 보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매매 차익의 비과세 그리고 월배당의 과세 이연으로 이 분배금 재투자 효과를 좀 균형감 있게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네, 네. 네,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를 통해서 미국 대표 지수의 총보수 연 0.0099%라는 저렴한 보수로 투자를 하면서 AI 대장주를 모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ETF, 그리고 비만 치료제 대장주만 모은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 2 플러스 ETF, 이 두 가지 투자를 동시에 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테마도 가져가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 투자도 같이 하시면서 월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테마 측면에서는 어떤 성장성 그리고 든든함 네.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계좌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순수 비과세 혜택하고 과세 이연 효과까지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여러 부분에서 좀 밸런스 추구형이 되는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추구형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안정감 있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트폴리오 남았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제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놓칠 수 없는 테크 폴리오입니다. 네. 사실 가장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섹터이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은 이제 테크 러버입니다. 예, 테크를 사랑하는 분들.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빅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에 올인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집중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미국 기술주 대표 종목 100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상품도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S&P 500 TR 상품과 마찬가지로 총보수 연 0.0099%로 지난 4월에 동시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네. 그리고 테크 기업 중에서도 AI를 가장 잘하는 미국 테크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테크 러버 포트폴리오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분산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 포트폴리오는 좀 폭넓게 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좀 최근 트렌드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의 힘을 싣는 그런 전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장표에 넣어드린 비중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조절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포트폴리오까지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상품 외에도 이 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상품은 없을까요? 네, 사실 소개해드린 포트폴리오는 대체로 다 선진국 주식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에도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 대표 지수에 이제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를 함께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인도 대표 종목 50개에 투자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라는 나라는 중국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상품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는 매년 일정 수준의 금리 수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확보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 코덱스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플러스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CD 금리 이자를 매일 1할로 쌓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매일 관찰을 해서 네. 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오른 날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연 0.5%의 금리 수익을 이제 1할로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안정 추구형 상품으로 적합한 상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개형 RSA 계좌에서도 코덱스 ETF가 좋은 이유가 정말 많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코덱스 ETF는 말씀드린 미국 대표 지수부터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타겟 프리미엄 상품들, 그리고 인도와 같은 신흥국 투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라인업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최근에 저희 코덱스 ETF 운용 자산이 6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자산 규모에서 혹은 일평균 거래 대금에서 단연 지금 현재 업계 1위 브랜드로서 네네. 좀 풍부한 유동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개형 ISA에서도 역시 코덱스 ETF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중개형 IS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중개형 ISA에서는 해외 투자 그리고 월배당 투자가 필수라는 것이고요. 네네. 시장에 사실 정말 많은 ETF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내가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좀 짜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네. 저희 그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덱스 중개형 ISA 가이드북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덱스 홈페이지 내에서 중개형 IS에 관련된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개형 IS를 통한 ETF 거래도 역시 코덱스 ETF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로 자산 많이 불려가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